재미있는 코너입니다. 제가 뭘 몰랐을까요? 네, 제이제는 어떻게 케밥을 좋아하시나요? 케밥, 엄청 좋아하죠. 네, 뭐 케밥 양고기 케밥도 좋아하시고. 뭐 들어갔든 상관없습니다. 케밥은 네. 좋아합니다. 엄마도 가끔 해주세요. 네. 집에서도 해주시고. 아, 그러시나요? 뭐 일단 싸먹는 건 다 좋아합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이 케밥은 정말 이 터키의 음식인데 그 독일에서도 참 인기가 좋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진짜 독일인데 케밥 얘기하시는 거네? 그렇습니다. 네. 독일 전역에는 약 4만 개의 터키 케밥집이 있습니다. 4만 개요? 예, 4천 개도 아니고 4만 개가 있습니다. 편의점 숫자 아니고요? 예, 4만 개? 4만 개가 있습니다. 아니 케밥이 그렇게 거의 인기 1등이겠는데요 그러면? 거의 뭐 먹기 편하니까 또 값싸니까 대부분 이거네. 또 운영하시는 분이 또 터키 사람인데요. 진짜요? 베를린에만 4천 개의 케밥 매장이 있습니다. 상상이 갑니까? 와 베를린 인구 대비 엄청 많은 거네 그럼.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숫자는 케밥의 고향인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케밥집보다 많은 겁니다. 아, 진짜요? 매장 수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네. 전 세계 케밥 레스토랑이 가장 많은 곳이 터키가 아니라 독일이라는 상식 밖의 상식입니다. 왜 그런 그래서 거예요? 케밥은 단독 스트리트 푸드 매출로 40억 유로 이상을 독일에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터키가 독일에서 돈 많이 벌겠네요. 엄청 벌고 있죠. 터키 사람이 많이 버는 거죠. 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1960년도에 터키 사람들이 독일로 엄청나게 노동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값싼 노동자로. 왜 우리나라도 파독 간호사가 있었고 파독 광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좀 애를 많이 낳습니다. 아, 그래서 와서 이렇게 스멀 인구가 늘어났는데 지금은 450만 명의 터키 사람들이 독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독일이에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와. 독일 인구가 8,500만 명인데 와. 450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전체 인구의 얼마가 되는 그러면 거예요? 20명당 한 명은 터키 사람이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축구 볼 때도 축구팀에 터키 좀 혼혈인지 그런 분들이 많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 외진인가요? 네, 외진이라는 외진, 선수가 터키 왜 터키계라 그래서 나중에 맞아요. 정치 문제를 이슈화되고 막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 8,500만의 국가인데 450만 명의 터키 사람이 사니까 정말 많이 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와서 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면 케밥집. 근데 재밌는 게 독일 사람들도 잘 먹는 거예요. 싸고 편하니까 독일 사람들도 터키 음식인데 독일 사람들도 먹어보니까 괜찮네, 싸네, 맥도날드보다 더 좋은 것 같네. 이러다 보니까 막 4천 개가 4만 개가 됐다라는 것이죠. 야 그러면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이런 거대한 패스트푸드들이 여기서 힘을 많이 못 쓰겠어요. 그렇죠. 많이 못 쓰. 다른 나라보다 많이 못 쓰죠. 케밥집이 4만 개가 있고 베를린에만 4천 개가 있으니까 정말 한 집 걸로 하나 케밥이 있는 거고요. 햄버거보다 케밥이구나 여기. 네. 근데 케밥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케밥은 그 도네르 케밥이라 그래서 싸 먹는 케밥인데 더 이제 보편화된 것은 꼬치로 된 그런 케밥도 있습니다. 꼬치 케밥. 뭐 싸져 있지가 않아요. 예, 싸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게 여기 케밥이요. 꼬치지 그냥. 그러니까 꼬치인데 그걸 또 케밥이라고 터키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이게 시샤 케밥인가 뭐 시시 케밥인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근데 우리가 먹는 것은 도네르 케밥이다. 이게 싸서 먹는 거. 이렇게 왜 싸서 먹어야죠. 예, 이렇게 둘둘둘 돌아가면 이렇게 슥슥슥슥슥 해갖고 싸주는 거죠. 맞아요. 거기 그 큰 데다가 네. 이렇게 돌려가지고 네. 그 얇은 칼로 이렇게 슉슉슉 툭툭툭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닭고기 케밥, 네. 소고기 케밥 있죠. 돼지고기 케밥은 없습니다. 이슬람 음식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죠. 그럼 터키 아이스크림집도 많겠는데 여기? 터키 아이스크림집은 전 보긴 봤는데 네. 케밥집만큼 많지는 않죠. 제가 많이 당했거든요. 그 아이스크림 네, 농락에. 주다가 이렇게 안 주려고 하고. 진짜 잘해요. 네. 진짜 진심으로 제가 안 속고 잡으려고 해도 못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한 순발력. 뭐 이렇게 했다가 쑥 하고 이렇게 했다가 쑥 하고 뭐 빼고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거 네. 꼬다리밖에 없고. 와, 저 이거 놀라운 숫자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제가 조사하면서 네. 아니 어떻게 베를린이라는 도시에 4천 개의 케밥집이 있지? 전역에 4만 개가 있지. 근데 인구를 보고 제가 알았어요. 인구를 보고 450만 명. 야 450만 명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케밥은 좋아하지만 독일 사람들이 좀 우호적인가요? 그런데 네. 참 여기에 하나의 또 약간의 그 갈등이 있습니다. 터키 사람들의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독일 현지인들은 그걸 또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겠죠. 아니 여기 독일 사람의 나라인데 더군다나 아돌프 히틀러의 나라인데 예전에는 나치즘이 뭐 이런 발언했던 나라인데 터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스멀 독일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얘를 경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슬람은 또 이렇게 잘 동화를 안 하잖아요. 자기네 종교 지키고 하다 보니까 터키 사람들이 독일에 와서 교회도 다니고 성당을 다녀야 되는데 이슬람 모스크를 세우고 자기네 신을 모시니까 독일 현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종교는 네. 뭐 존중을 합니다. 뭐 네. 종교를 뭐 이렇게 바꿔라 이런 건 아닌데,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좀 동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거 보면, 예. 그래서 어떤 그 우익 세력들은 뭐 독일에도 우익이 있겠죠. 정치적으로 왜 없겠습니까? 독일의 우익 세력들은 더 이상 난민도 받지 말고 터키에 사는 사람이 친척을 부르는 것도 방지하자. 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니까 부인이 오고 부인이 오니까 또 친척이 오고 어머니가 오니까 이런 걸 하지 말자라는 그런 목소리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 문제와 정치 쟁점화 돼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정치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역시 네. 케밥이 케밥 얘기가 훨씬 즐겁네요. 네, 케밥 레스토랑이 4만 개가 있다 독일에. 이건 이게- 진짜 놀라운 숫자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오늘 너만 몰랐던 베를린에서 맥주 얘기 또 한 번 나온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 네, 맥주를 대체 어느 정도 마시는 거예요? 네. 그 이거는 뭐 사람들은, 네. 개인 편차가 있겠지만 독일 사람들은 1년 동안 맥주를 1인당 평균입니다. 네. 1인당 110리터를 마신다고 해요. 110리터면은 좀 생각보다 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110리터. 난 놀라운 숫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저도 한 110리터 뭐 노약자나 뭐 이런 청소년들 빼는 청소년이 거죠. 병맥주나 네. 이 생맥주 한 잔이 몇 그게 뭐 500 잡고요. 500ml 잡고. 그러면 두 잔 마시면 1리터고 네. 그러니까 얼마 한 두 잔씩 110번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220잔을 마시는 거죠. 500cc로 220잔. 그러니까 두 잔씩 잡고. 네. 그렇죠. 110번을 먹는 거죠. 두 잔씩 좀 많긴 많네요. 많긴 많네. 많긴 하네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네, 많습니다. 110m 평균. 네, 그러면 이게 또 편차가 있으니까 잘 안 드시는 분 빼면 진짜 많이 먹는 사람은 뭐 한 200m 마시고 300m 마시고 이런 거잖아요. 네, 110리터도 참 대단한 거죠. 어떤 술 한 모금도 안 마시는 분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110리터 맥주의 나라입니다. 야, 하루에 네. 어떻게 하루에 그럼 그분들은 대체 얼마나 마시고 우리보다 주량이 훨씬 센지도 궁금하고. 네, 아니 맥주 얼마나 드십니까? 저는 뭐 거의 매일 마시다 보니까 저는 한 200리터 정도 먹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거의 물처럼 마시고 있어요. 하루에 한 캔 정도는 꼭 마시고. 또 이게 자주 마시는 거랑 주량이랑은 다르거든요. 주량으로 따지면은 이게 취할 때까지 얼마나 드십니까? 주량으로 따지면 네. 주량으로는 한 2,500cc? 5잔 정도. 예, 한 6잔 정도. 세진 않으시네요. 예, 세진 않습니다. 배가 불러서 못 드시는 게 아니고 취하십니까? 그런 저는 안 취하고 또 배가 맥주는 배가 안 부르더라고요. 화장실 한번 두 번 갔다 오면 또 새로 리셋이 되고 그래요? 또 리셋이 되고 하니까. 네. 그 독일에는 양조장만 큰 양조장, 조그만 양조장이 아니고 큰 양조장만 1,3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는지 조사를 좀 해보고 싶어요. 1,300개가 있고요.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수제 맥주 붐 일고 있잖아요. 많이 생겼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제가 나중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8월 말에 올해입니다. 올 8월 말에 그 강원도 어떤 도시에서 강원도 도시에서요. 평창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강원도 도시에서 제1회 수제 맥주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제1회요? 한 번도 예. 없었어요 이게? 예,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확정이 되면 제가 공지를 드릴 거고요. 기회가 되면 우리 팀이 다 같이 가서 수제 맥주 페스티벌 참여하는 것도 제가 예전에 괜찮을 것 맥주 같습니다. 페스티벌 촬영을 갔었는데 그게 수제 맥주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 네. 수제 맥주만 있는 곳이라서 이런가 보다. 네. 이거 궁금하긴 맥주 하네요. 페스티벌이 아니고 수제 맥주 페스티벌.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뭐 제가 촬영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취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가서 또 만취 방송에. 만취를 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인데 네. 만취를 하고 난동만 안 부리면 됩니다. 난도 안 부려요. 그게 만취를 자기가 미친 듯이 먹고 그냥 쓰러져 잔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도 뭐 말리지 않는데 혹시 춤추는 것도 난동인가요? 신나게 제가 춤추는데 반경 2m 안에서 추는 춤은 억셉트가 되는데 네. 갑자기 한 20m를 돌아다니면서 사방팔방에 춘다 그러면 그것은 민폐죠. 네, 그 정도는 안 줍니다.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자리에서 스텝만 좀 밟는 편이라서. 자, 이제 수제 맥주 마시면서 네. 거기서 이제 맥주 랭킹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맥주의 나라
독일 그중에서도 수도인 베를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 베를린은 어떤 사람에게 관하는 도시입니까?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코너가 됐습니다. 저는 베를린이라고 하는 도시를 유럽을 가시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권합니다. 유럽을 가시려고 하면 그게 첫 번째 유럽 여행이든 두 번째 유럽 여행이든 간에 베를린을 포함을 시키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 베를린을 빼면 좀 후회를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를린은 그 자체가 역사이고 베를린은 그 자체가 슬픔이고 또 베를린은 그 자체가 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베를린은 그 한편의 또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서 베를린 영화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베를린 영화제가 세계 3대 영화제라는 사실만으로도 이곳이 어떤 문화적 어떤 그 컬처럴한 그런 무게를 주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문화적 무게를 실감하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영화의 소재가 되는 도시, 또 드라마의 중심이 되는 도시, 또 그러나 무엇보다 그 아픔을 넘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도시가 저는 베를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의 힘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들에게 독일 베를린 여행을 권하고요. 독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베를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더라도 이루어낼 수 있는 강인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를린이란 도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인한 에너지를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이렇게 유럽에 가는 모든 분들에게 꼭 가야 하는 추천지를 이렇게 추천을 하시네요. 네, 그건 가본 사람만이 느낄 수가 있고요. 베를린을 한 번 가신 분은 없을 겁니다. 한번 가게 되면 계속 가게 되고요. 재방문율도 높은가요? 재방문율이 엄청 높은 도시가 되겠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87년도에 만들어져서 1993년도인가 개봉된 누구죠? 빔 벤더스 감독인가요?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 베를린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의 이름은, 베를린 도시의 이름은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그런 도시가 저는 베를린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본 유알못이지만 유럽 가게 되면 베를린은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도시에서 만날게요. 네. 원래연정의 세계 도시 여행 이도 저도. 네. 그냥 저는 진짜 이렇게 지금 물이 없네요. 물을 먹으려고 했대요. 드시려고 이거. 네, 동그라. 아니 터키 그거 진짜 몰랐다. 예, 그거 진짜 좋긴 한데. 터키는 정말 진짜. 네. 저거 드세요. 네. 아니 터키 물을 더 주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엠레찬이라고 또 있는데 축구 선수 중에 리버풀 선수 해서 아마 터키 쪽인 그랬나요? 터키 관련 선수가 많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축구를 잘하나 터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터키가 2002년 한일 월드컵 할 때 준우승했나요? 4강 3위. 우리랑 3, 4위 전에 가지고. 대단합니다. 근데 차붐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차분 얘기를 오늘 제가 못한 게 정말 하나의 그건데. 근데 프랑크푸르트판 하면은 그때 많이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랑크푸르트 예전에 스미스에서 무슨 다큐 찍었었는데 지금도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먼저 얘기 안 해도 혹시 차붐이냐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알아보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그리고 지하철에도 차붐 그림 아직도 그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차분 정말. 심지어 외국 유명 선수들이 따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곳이 차붐의 나라입니까?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손흥민 선수가 대를 잇고 있죠. 대를 잇고 있다가 영국으로 갔죠. 지금은 독일은 아니지만 독일에서 일단 우리 나이로 만 18살, 우리나라 한 20살 때부터 이미 19, 20살 때부터 프로 무대 진출해서 1부 리그에서 골 넣고 막 매년 10골씩 넣고 그런 거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독일 또 지역 감정 얘기를 좀 안 했는데 독일 지역 감정 엄청난 거 아세요? 독일 지역 감정,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은 정말 진짜요? 저 껌이고요. 독일의 소독고 약간 그런 지역. 그러니까 이 동독 사람들을 오씨라고 하고요. 서독 사람들을 베시라고 하면서 지금도 반복하는 거 있고 그 전에도 무슨 바이에른 사람이다, 함부르크 사람이다 해서 지역 감정 엄청 많고. 그러니까 독일은 바이에른이 지역 이름이에요. 예, 바이에른이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막 독일 지역 감정이 없고 굉장히 화합된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 감정 엄청 많고.
제가 오늘 빼먹은 게 그 독일 사투리 이야기. 뭐예요? 독일 사투리 이야기가 있는데 그 바이에른주의 네. 그 사투리가 되게 심합니다. 뮌헨이 있는 바이에른주의 그 사투리가 있는데 그 사투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합니다. 이힐리베 D였잖아요. 이힐리베 D를 그 뮌헨 사람들은 이막디라고 합니다. 전혀 다르죠. 아니 사랑한다가 어떻게 다르지? 우리나라다가 사랑한다가 사투리가 있나요? 우리나라 글쎄요 뭐 어떤 사랑한다는 사투리가 없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있나? 어쨌든 뭐 있으면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게 없네. 네, 진짜 없는 것 같네. 어쨌든 독일 사투리도 엄청나다. 이힐리베 D가 바이에른주에서는 이막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